나이아가라 플루이드로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나이아가라 플루이드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나이아가라 플루이드 라는 걸 설치해 줍니다. 저는 이미 설치해 가지고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고 리스타트 나우를 클릭해 줘서 얼리얼 엔진을 다시 재실행 시켜 줍니다. 폴더에 나이아가라 시스템, 나이아가라 플루이드에서 보면 그리드 3D 플립 호스라는 템플릿이 존재합니다. 이 템플릿을 선택해 줄게요. 크리에이트, 나이아가라 시스템, 미디어 아트, 플루이드 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초반에 렉이 걸리기 때문에 타임라인에 이 재생은 멈춰주도록 하고요.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세 라인을 클릭해서 리얼타임을 꺼지도록 하고요. 오비트 모드를 해제함으로써 여기 프리뷰에서 조금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되게 옵션이 많지만 저희가 만져볼 것은 파티클 업데이트, 파티클 스폰, 이미터 업데이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미터 업데이트에서 쓸 것은 저희가 이제 스폰 레이트라고 이제 얼만큼 이미터에서 파티클을 방출할 것이냐 라는 것을 먼저 수정해 줄게요. 여기 유저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플러스를 눌러 플루트, 그리고 이름을 스폰 레이트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먼저 일단은 1000 정도로 초기값을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티클 스폰이 있는데 이거 먼저 어떤 형식으로 동작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조정을 눌러주시고 다시 레벨로 돌아가서 플루이드를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약간의 파티클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스폰 레이트를 10,000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호수에서 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는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플루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일단은 스폰 레이트를 5000 정도로 설정을 해 주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워터 하이트라는 게 있는데, 워터 하이트라는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물이 일정량이 먼저 채워져 있는데 이 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0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하이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파티클이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점점 채워지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쇼 바운드를 체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이아가라 플루이드가 영향을 끼치는 범위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월드 그리드 익스텐드 같은 경우는 쇼 바운드, 나이아가라가 얼만큼 채워질지에 대한 통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텍스처는 여기 이거를 쓸 건데, 보시면은 1000대 791이죠. 그러면 저희도 월드 그리드 익스텐드를 1000에 791 세로형으로 만들어 주고, Y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는 한 300 정도로 맞춰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그리드 안에서 파티클들이 스폰되고 채워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쇼바운드는 일단 계속 켜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리얼타임을 꺼주고 부하를 조금 줄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플루이드 탭으로 와서 아까 보시면 여기 호수에서 파티클들이 쏟아지는 모습은 여기 스피어 로케이션, 이거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원형으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 박스에서 나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 스피어 로케이션은 비활성화 해주고 파티클 스폰에 플러스를 눌러 쉐이프 로케이션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저희는 박스, 그리고 박스 사이즈는 아까 월드 그리드 익스텐드였는데 이게 기본값이 400, 400, 500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아까 그것대로 같이 맞춰줄게요. 1000에 300에 791. 그리고 이 박스 사이즈는 보시면 이 쇼 바운드보다는
조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쉐이프 로케이션을 조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스 사이즈를 멀티플 벡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아까 봤던 월드 그리드 익스텐드를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X 같은 경우는 약 한 90%, Y축 같은 경우는 10%, Z축 같은 경우는 90%,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이 스폰이 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드보다는 스폰되는 위치가 조금은 좁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한 여기에서 지금 스폰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 요 정도로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저 스폰 위치가 여기 포지션을 기준으로, 여기 쉐이프 오리진의 포지션을 기준으로 스폰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한 1300, 791의 90% 정도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스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프셋 모드를 디폴트로 맞춰주고요. 이러면 이제 포지션에서 얼만큼 오프셋을 추가해 이제 박스를 구성을 할 것이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박스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스의 중앙 미드 포인트는 0.5, 0.5, 0.5이기 때문에 중앙 값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791 높이에 0.9를 했으니까 거기에 2분의 1인 값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거는 뭐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고요. 파티클 수를 조금 넓혀볼까요? 조금 벨로시티가 조금 있는 것 같죠? 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벨로시티가 처음부터 X로 150, 그리고 여기 파티클 업데이트에 이 벨로시티도 지금 중력 값을 설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중력을 일단 0으로 맞춰주고 이 업데이트를 좀 보기 쉽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여기 그래비티라고 나와 있으니 그래비티라고 이름을 미리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그래비티를 설정하는 탭이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로시티도 죽여줄게요. 일단 비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바운드 안에서 설정한 값만큼 파티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물과 같은 형태를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루이드 탭으로 돌아가서 밑에 보시면 렌더 탭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워터 렌더러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비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 메쉬, 그리고 메쉬 렌더러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메쉬가 지금 기즘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약간의 원형 메쉬를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이 아이코스피어라는 메쉬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nable Material Override를 클릭을 해서 메테리얼을 만들어 주는데요. 메테리얼 탭에 가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미디어 아트 플루이드 라고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메테리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클릭 메테리얼 m 언더바 미디어 아트 플루이드 메테리얼 클릭을 해서 저희는 베이스 컬러는 파티클 색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파티클 컬러로 연결을 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우클릭을 해서 메테리얼 스페큘러 러프니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Q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정렬을 해 줄게요. 그리고 어플라이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테리얼 탭에 가서 이거를 인스턴스로 만들어 줄게요. mi 언더바 미디어 아트 플루이드. 그리고 저희는 이 메테리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싱 모드는 저희는 벨로시티로 설정을 해주고요. 저장. 지금 보시면 메쉬가 되게 크거든요. 저희 이거를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쉬에서 스케일을 0.5
0.1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네요. 0.05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저희는 이제 텍스처를 샘플링 해볼 텐데요. 먼저 얘네들이 계속해서 생성만 되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파티클 스폰에서 라이프 타임을 설정을 해줄게요. Set your extending parameter directly 이걸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 라이프 타임을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이게 다 같이 5초 만에 없어지는 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랜덤을 통해서 한 3초에서 6초 사이에 랜덤하게 없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 띡 하고 생성되는 게 조금은 부자연스럽고 갑자기 없어지는 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저희는 스케일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플러스를 눌러 여기서도 이제 Set Your Extension Parameter Directly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파라미터를 저희는 스케일, 메쉬이기 때문에 메쉬 렌더러의 스케일을 설정해 주고요. 균일하게 없어지기 위해서 플로트로 바꿔주고 전 이 플로트를 커브를 통해 라이프 타임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먼저 0에선 0 이런 식으로 키를 잡아 주시고요. 0.1에선 1 그리고 한 0.8부터 없어지도록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여기 그래비티보다는 위쪽에 놔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라이프 타임은 했는데 얘네들이 죽는지는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티클 스테이트 얘네들이 충분히 킬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이죠? 파티클들이 이제 스르륵 생성이 되고 스르륵 죽게 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파티클 스폰에서 이제는 진짜 텍스처를 샘플링 해볼 텐데요. 먼저 여기 New Scratchpad 모듈을 선택을 해주고요. 모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맵 get은 포지션 파티클의 포지션을 가져오도록 하고 텍스처를 샘플링 하는데 가로 세로도 있어야 되겠죠? 플루트에 가로 그리고 플루트를 통해서 하이트 높이 그리고 벡터 2D를 만들어 주는데 ifset이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어쨌든 파티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쉐이프 로케이션을 통해서 월드 그리드의 한 90% 정도의 너비와 높이를 가진 크기만큼 파티클들이 스폰이 될 거고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저희는 샘플링 해줄 겁니다. 벡터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는 로컬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저희는 브레이크 벡터로 쪼개주고요. 저희가 어쨌든 X축과 Z축을 저희는 샘플링 할 거기 때문에 플루이드 탭에서도 X와 Z축을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벡터 2D 그리고 X축과 Z축 설정해 주고요. 그걸 복사해서 가로와 세로를 사용해 줄 거고요. 먼저 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1000에서 791의 값을 가질 거고 위드와 하이트도 1000에서 791을 가지는데 포지션은 1000이나 791 값이 아닌 0에서부터 1000까지, X 값은 0에서부터 1000, Z 값은 0에서부터 791 랜덤하게 포지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면 가로와 높이에 대해서 현재 값을 나눠주게 되면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샘플링이 되는 겁니다. UV 값은 0에서부터 1,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값이 안 맞을 경우를 대비해 add로 이런 식으로 오프셋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루트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는 벡터 2D를 아웃풋으로 가지도록 할 거고요. 리네임으로 저희는 UV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파티클, 그리고 이 값을 밖으로 보내줍니다. UV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apply. 지금 보면은 이름이 조금은 안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로컬 모듈에 이름을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set particle UV 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좀 더 직관적이게 됐죠? 그리고 저희는 이 값을 설정해 줄게요. 하이트는 791이었죠? 위드는 1000이었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파티클 스폰에 샘플 텍스처, 그리고 텍스처는 아까 저희가 봤던 이 값을 사용해 줄게요. 그리고 이 UV는 아까 여기 set particle UV에서 만든 UV를 가져와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파티클이.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중앙도 안 맞고 위아래가 조금은 바뀐 모습이 보이죠?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이미지인데 지금 상하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먼저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중앙이 안 맞는 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set particle UV에서 오프셋을 통해서 수정해 줄게요. 그래서 0.5의 값을 추가를 해준다면 0.5만큼 이동을 했겠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성이 지금 우측 위쪽으로 가 있는데 저희는 좌측 하단으로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X자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UV 같은 경우는 이쪽이 0,0, 여기가 1,0, 여기가 0,1, 여기가 1,1인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값은 여기 1,0의 값이 0,1로 와야 되고 0,0의 값이 1,1로 와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 원리를 통해서 아까 만든 set particle UV 모듈을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먼저 add를 해줍니다. 그리고 벡터 2D 연결을 해줄 거고요.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1,0의 자리에 있는 걸 0,1로 옮겨야 되고 0,0에 있는 걸 1,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UV가 됐으니까 여기서 -1과 -1을 더해주게 되면 여기 0,0에 있던 거는 -1을 해주면 -1, -1 그리고 여기 1,0에 있던 거는 0, -1 그리고 0,1에 있던 건 -1, 1,1에 있던 건 0,0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클릭을 하시고 ABS란 저희 절대값을 말하는데요. 절대값을 사용을 한다면 -1의 값들은 다 1로 변하게 되겠죠. 이 값을 여기 UV로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했던 그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조금은 텍스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수정해 볼게요. 하이트도 0.9 정도 됐으니까 0.9를 각각 곱해 주고요. 그랬더니 여기 살짝은 넘어가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네요. 조금 더 붙여줍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0.5죠. 조금만 더 당겨 볼게요. 얼추 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값을 수정해 보면서 이제 좀 더 보기 좋은 미디어터가 될 수 있도록 각각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플루이드를 클릭해 보고 저희가 여기
이 이미터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콜리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오픈 바운더리, 백, 다운,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어느 쪽이 열려 있게 할 것이냐를 이제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여기 업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여기 업 Z 쪽으로는 파티클들이 삐져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저희는 이쪽이 Y축 앞쪽이니까 이쪽이, 여기 앞쪽이 프론트가 되겠죠. 그럼 저희는 백,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 미디어 아트의 앞쪽으로는 파티클들이 나오도록 허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설정해 보시면서 다양하게 체크도 해봤다, 체크도 해제했다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이제 파워를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컬 노이즈를 추가해 줍니다. 컬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요한 모듈을 추가할 것이냐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픽스 이슈를 하셔도 되고 디스미스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픽스 이슈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펜 노이즈 필드를 선택해주고 또 괜찮은 값으로 설정해 줍니다. 노이즈 스트렝스는 전 한 64, 노이즈 프리퀀시는 한 10 정도로 설정해 줄게요. 그럼 이제 막 파티클들이 난리를 치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희가 앞쪽으로는 바운더리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이 앞쪽으로는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 파티클을 조금 뒤쪽으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600 정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조금은 파워가 센 것 같네요. 저는 이 컬 감은 좋은데 파티클들이 좀 빠르게 앞쪽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원형의 형태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컬 노이즈를 추가할 때 함께 추가됐던 이 Solve Post and Velocity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피드 리밋을 걸고 스피드 리밋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의 컬감은 살아있으면서도 파티클들의 스피드는 조금 제한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파티클들을 조금 더 다양성 있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티클 스폰에 아까 set u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설정해 줄게요. 저희는 매스를 설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매스를 랜덤하게 1에서 한 10 정도 설정해 주고요. 이러면 이제 매스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파티클들끼리 매스가 각각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받는 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겠죠. 여기가 랜덤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조금 덜 움직이는 곳은 매스가 높은 곳,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매스가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뭔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죠. 먼저 저희 파티클을 이제 매테리얼에서 조금은 수정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티클을 먼저 열어주고요. 매테리얼을 열어주고요. 아까 변수로 뽑아냈던 부분들을 다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바꿔볼 텐데요. 매테리얼을 조금 올려볼게요. 매테리얼은 한 0.9, 브니스는 한 0.2, 스페큘러는 1.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메탈릭한 형태가 됐죠.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매테리얼에 대한 내용을 디벨롭 해보자면, 여기 매테리얼에 쉐이딩 모델이 있고 지금은 디폴트 릿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subsurface로 바꿔줄게요. subsurface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opacity 그리고 subsurface color 이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 파라미터로 빼줄게요. 여기는 이제 파티클 컬러의 멀티플, 그리고 여기서 S 버튼에서 좌클릭을 해서 파라미터를 하나 뽑아오고요. 여기는 SS Intensity 라고 해두겠습니다. 기본 값은 1, Opacity도 기본 값은 1, 그리고 이 멀티플 값은 Subsurface Color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모테리얼 인스턴스의
값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조절해 볼게요. 인텐시티를 높이니 되게 밝아지는 모습이죠. 일단 1로 두고 오파시티도 한 0.9.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파티클들의 그림자를 표현을 하고 파티클들이 얼만큼 투명한가를 설정하는 게 저의 오파시티 값이고요. 1을 하면 아무래도 불투명해지겠죠? 근데 0으로 가까울수록 되게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파티클에 그림자가 없는데 이것도 한번 그림자를 추가해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플루이드를 클릭을 해주고 밑에 내려보시면 캐스트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 캐스트 섀도우 같은 경우는 앞선 튜토리얼에서 설명했듯이 좀 PC에 부하가 걸리는 옵션인데요.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키면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조금씩 PC가 버벅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파티클 스폰 레이트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한 5000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고 아까 설정했던 파티클들의 인텐시티를 0으로 해볼까요? 0으로 하니까 그림자가 엄청 치죠. 오파시티도 0이 아닌 1 값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엄청 하드한 섀도우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인텐시티를 일단 1로 둘까요? 1로 주면 그림자가 조금은 밝아진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오파시티를 조금 줄여보면 이런 식으로 비교해 가면서 어떤 느낌이 좀 더 괜찮은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파티클의 매테리얼을 바꾸기만 해도 느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살짝은 메탈릭한 느낌이 있도록 해볼게요. 인텐시티는 한 1.5 이런 식으로 둘게요. 얼추 괜찮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파티클을 스폰 레이트를 조금 높여주도록 하고 그래비티를 저희는 그래비티로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1.5 그리고 위쪽으로는 조금 상승될 수 있도록 약간의 값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보면 일단 쇼 바운드를 끄고 보겠습니다. 조금 거슬리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괜찮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이아가라의 세팅이나 변수 값들이나 매테리얼의 값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번에 만들었던 그런 일반 나이아가라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의 미디어 아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튜토리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신다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